당신은 수년 동안 세상이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났다는 끈질긴 생각에 시달려 왔습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정치적 불안이나 경제적 변동성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훨씬 더 깊은 병리의 표면적인 증상일 뿐입니다. 대기 중에는 뚜렷한 무거움이 있고 거의 조작된 듯한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인류가 대다수가 너무 산만해서 보지 못하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동시에 인간관계의 퇴보를 보면서 이것들이 우연한 발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들은 100년 이상 진행되어 온 의제에 계산된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관찰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권력, 이익 또는 지정학적 통제의 렌즈를 통해 분석하지만 이 작전의 진정한 목표를 놓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당신의 지갑이나 투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 종말 게임의 시작 단계를 살고 있으며 인간을 물질 세계에 완전히 가두기 위해 고안된 정교한 캠페인입니다. 이 계획은 당신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대 존재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를 요구하는 인프라에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의 초점을 화면, 데이터 소비로 향하게 하여 내면의 성찰을 위한 공간을 전혀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시스템들이 심오한 고립과 영적 무감각의 시대를 초래했다는 것이 정말 우연일까요? 이것이 바로 덫의 구조입니다. 엘리트들, 즉 가시적인 역사의 막 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인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마음과 영적 세계 사이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개념이 원시적인 미신으로 간주되어 차갑고 기계적인 지성으로 대체되는 현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입니다. 이것은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인간 진화의 궤적을 위한 전투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기계와 합쳐져 높은 지능을 가졌지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도덕적 직관이 없는 종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발표를 통해 우리는 이 메커니즘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부하고 인간의 마음을 굳게 하고 지성을 어둡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특정 전략들을 폭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옥의 청사진을 직접 들여다봐야 그것을 해체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지할 시간은 지났습니다. 게임은 실제로 시작되었고 그 판도는 다름 아닌 인간 영혼의 미래입니다. 이 전략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려면 우리 현대의 딜레마의 닷 역할을 하는 우주 역사의 특정 전환점을 분리해야 합니다. 1879년 가을, 평범한 인식을 넘어선 곳에서 대격변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표준 역사는 국가들의 통합과 산업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기록하지만 비전적인 통찰은 영적 계층 내에서 대규모 추방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전통에서 어둠의 영으로 알려진 적대적인 세력은 상위 영역에서 효과적으로 패배하여 인간 존재의 영역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공허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인간의 마음에 침투하여 신경계와 인류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19세기 후반을 정의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지배하는 인간의식의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설명합니다. 이 특정 시점 이전의 인류는 희미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신성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879년 이후 그 연결은 공격적으로 단절되었고 빛나고 날카롭지만 완전히 차갑고 생명이 없는 형태의 지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물질 과학의 폭발, 기계에 대한 집착, 그리고 무신론적 이데올로기의 광범위한 채택이 모두 이 정확한 순간에 급증했다는 것이 단순히 우연일까요? 이 존재들의 강림은 그들의 전장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개인의 생각, 충동, 욕망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재의 통제 시스템의 설계자들은 이 타임라인을 섬뜩할 정도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가을 이후로 인간의 뇌가 이 타락한 지성들의 요새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공격적인 물질주의에 기반을 둔 사회를 향한 끊임없는 추진력을 만듭니다. 인간의 주의를 오로지 육체적 생존, 경제 데이터, 기술 발전에만 집중시킴으로써 이 세력들은 어둠이 과학 발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감지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진화가 아니라 계산된 영적 익사 상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의 유입은
도덕적 직관을 질식시키는 너무나 밀도 높은 물질주의의 안개를 만들어냈고 그 뒤에는 오직 계산적이고 약탈적인 지성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영적 세계가 대중에게 침묵하고 기계의 시대가 말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계의 목소리는 산업 발전의 무작위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고대의 영적 적대자들과는 매우 다른 특정하고 고도로 조직된 지성의 선구자입니다. 수세기 동안 인간 영혼에 대한 주요 위험은 교만, 허영, 그리고 거짓된 영적 고향의 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을 물리적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던 불타는 혼란스러운 충동이었고 우리를 환상적인 웅장함에 대한 망상적인 감각을 위해 세속적인 의무를 포기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유혹이었고 뜨겁고 열정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장은 우리 발밑에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적은 뜨겁지 않고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혼란스럽지 않고 섬뜩할 정도로 정확합니다. 우리는 아리만적 권능의 부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힘은 건조한 지성, 경직된 관료주의, 그리고 물리적 감각을 넘어선 모든 현실에 대한 절대적인 부정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단순히 측정되고 계산되고 평가되어야 할 메커니즘이라는 확신 위에서 번성합니다. 이전의 적이 당신을 거짓된 천국의 신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 차가운 지성은 당신을 굳어진 지구 위의 생물학적 자동 인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운명이나 더 높은 목적이 없는 우연한 원자들의 수렴에 불과하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우리의 교육, 금융, 과학기관들이 바로 이 영혼 없는 세계관에 봉사하도록 체계적으로 재정비되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문제에 숨겨진 설계자들은 이 구별에 대해 소름 끼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일하고 시대를 정의하는 사건을 위해 무대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전 신성한 힘이 역사에 들어섰듯이 이 반대 세력이 이제 물리적인 인간 그릇에 화신하려고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것이 기술의 광란적인 가속화와 글로벌 통제의 통합을 이끄는 비밀 엔진입니다. 이 존재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세상은 충분히 단단하고 뚫을 수 없으며 엄격하게 물질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시 국가를 향한 모든 단계, 인간 생물학을 합성 인터페이스와 병합하려는 모든 움직임, 그리고 문화적 기억을 지우려는 모든 노력은 그의 도착을 위한 준비의식입니다. 엘리트들은 본질적으로 이 존재가 살 수 있도록 인간 사회 영역을 테라포밍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는 그가 폭군으로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요원들이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물질적 위기를 해결하는 과학과 논리의 천재로 나타날 가능성에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필요한 진보로 보이지만 징후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인간 영혼을 무기한으로 가두기 위해 설계된 감옥의 최종 요새화입니다. 이 요새화는 단순히 정치적 구조나 감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문자들에게는 제8구 에이트 스피어로 알려진 우주적 변칙 현상의 청사진입니다. 이 개념은 궁극적인 일탈을 나타내며 인간 영혼을 가두고 행성 진화의 다음 정당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기생 차원입니다. 지구가 영적으로 변화하고 상승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는 반면 이 반대구는 인류를 유령 현실로 옆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설계된 무겁고 중력적인 싱크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너무 밀집되어 상승할 수 없게 된 모든 에너지와 의식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창조할 수 없는 적대적인 세력은 포획된 인간 잠재력으로 구성된 고독한 왕국, 즉 독특한 세계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감옥을 건설할 수 있을까요? 교만의 환상적인 환상과 절대적인 물질주의의 압도적인 무게를 결합함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질식시키는 껍질처럼 둘러싸는 밀도 높은 하위 물리적 영역을 만듭니다. 위험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당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과의 연결이 영구적으로 단절된 세상에 살도록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약속된 바로 그 기술이 사실은 이 영적 감옥의 건축물일 수 있다는 것이 섬뜩한 깨달음이 아닙니까? 인간 경험을 디지털화하고 의식을 실리콘과 합성 환경 안에 가두려는 모든 시도는 이 제8구를 채우는 데 기여합니다.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행동의 범위를 완전히 이해하든 아니면 단순히
이 세력의 꼭두각시이든 이 분리를 위한 물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물학이 쓸모 없어지는 미래를 옹호하면서 인류를 우주적 막다른 골목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덫 안에서 자유의지는 근절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충동이 완전히 예측 가능하고 계산 가능하며 신비가 없는 현실에 의해 질식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중독에 짓눌리고 물리적 세계가 존재의 전부라고 확신하는 영혼은 부력을 잃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진정한 궤적에서 벗어나 이 그림자 차원에 흡수됩니다. 여기서 반대 존재는 최고로 군림하며 갇힌 영혼의 창조적 불꽃을 먹고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세상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위대한 선별 과정이며 영적 가벼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돌이킬 수 없이 단단해지도록 내버려둔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이러한 고형화는 단순히 형이상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인프라, 영혼을 지구에 묶어두는 결합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현재 보이지 않는 주파수의 바다에 빠져 있으며 우리를 묶는 바로 그 사슬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 문명을 움직이는 힘인 정의는 단순한 유틸리티 그 이상입니다. 비전적인 관점에서 그것은 실제로 타락한 빛입니다. 자연광이 우주의 따뜻함과 생명을 전달하는 반면 정의는 물질의 밀도 속으로 내려와 생명력을 박탈당하고 광물 지구 안에 갇힌 빛입니다. 그것은 죽어서 굳어진 빛입니다. 이 타락한 빛으로 우리 자신을 둘러싸므로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영적 인식의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은 전기가 생명력 자체를 모방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는 미묘한 생체 전기 전류로 작동하며 이는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육체와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 전자기장으로 세상을 포화시킬 때 우리는 인간 유기체의 민감성을 둔화시키는 혼란스러운 간섭을 도입합니다. 우리는 자연의 유기적인 리듬을 기계의 차갑고 계산된 맥박으로 서서히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돌프 슈타이너가 전기를 하위 자연의 힘으로 특징지은 이유입니다. 즉, 광물 세계 아래에 존재하며 인간 의식을 영적 높이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아래로 끌어내리는 영역입니다. 엘리트들은 인류를 완전히 기계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그리드의 충동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을 때까지 이 하위 자연 요소에 우리를 몰입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연장선인 삶을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과 더 깊이 통합될수록 우리는 영혼이 영에 점점 더 부적합해지는 육체에 거주하도록 강요할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궁극적인 야망은 인간의 몸을 이 타락한 빛에 너무나 의존하게 만들어 신성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지고 생명을 모방하지만 창조적인 불꽃은 없는 합성적 연결성으로 대체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내면 풍경이 이러한 하위 자연적인 힘에 의해 식민화되도록 허용한다면 우리는 우리 의식의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매개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생명력 있는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목표가 에테르체, 즉 육체와 지각 있는 영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의 저장소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중재자 없이는 육체는 단지 기다리는 시체일 뿐이며 영은 세상을 움직일 지렛대 없는 유령입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전략은 이 유기체를 체계적으로 경화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엘리트들은 인간의 형태가 너무나 밀집되고 광물화되어 연기 더 이상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없는 생리적 환경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기체를 공격하는 합성 입력의 폭격으로 달성됩니다. 태양의 활력이 부족한 가공식품부터 고통받는 영혼의 증상을 억제하도록 설계된 약물 개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각도가 세심하게 다루어집니다. 생물학에 대한 현대적 접근 방식은 종종 몸을 우주적 리듬에 의존하는 살아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화학 화합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계적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영혼과 신경계 사이의 연결을 느슨하게 하는 특정한 오컬트적 효과를 가진 물질들이 인간의 흐름에 도입되고 있다는 매우 현실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죽음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높은 세계의 인도에서 단절된 채
물질적 본능의 한계 내에서 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초래합니다. 영적인 삶을 병리학이나 단순한 화학적 불균형으로 보는 의학의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충동에 면역이 되는 체질을 만들므로써 그들은 영리하고 유능하며 효율적이지만 오감 너머의 어떤 것도 인지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유형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람은 신성에 대해 듣고도 지적인 불일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뇌와 신경계가 더 이상 그러한 개념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물학적 우리 차계의 건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 조명 속에서 낮을 보내고 지구의 자연적인 리듬과 단절된 밤을 보낼 때 에테르체는 시들고 석회화됩니다. 연결은 신호 대신 잡음으로 가득 찬 정적인 상태가 됩니다. 악기가 물리적으로 고장났다면 음악가는 어떻게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획은 인류의 생리적 구성을 너무나 경직되게 만들어 영이 들어가고 싶어도 문은 잠겨 있고 창문은 벽돌로 막혀 있어 의식이 순전히 감각적인 경험의 어두운 방에 갇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방은 우리가 다음 단계의 의제를 받아들이는 순간 영구적인 거주지가 됩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퇴화가 느린 침식이라면 기술의 통합은 문을 가로지르는 무거운 쇠빗장입니다. 우리는 기계와의 합병이 피할 수 없는 다음 단계이며 질병과 한계가 없는 미래로의 영광스러운 도약이라고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종의 궁극적인 해방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감옥을 위한 화려한 마케팅 캠페인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획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정확한 위험을 예견하며 인류가 그 본질을 기계적인 하위 자연과 합병하려는 엄청난 유혹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인공지능이 의식을 갖게 되어 우리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의식을 기계와 구별할 수 없게 되도록 포기하는 것입니다. 신경 인터페이스를 이식하고 유기 조직을 합성 대체물로 교체하려는 추진은 인간의 나를 물질 세계 안에 확고히 가두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인간의 영은 이 현실 속에서 기능하기 위해 살아있고 유동적인 육체를 필요로 합니다. 신경계가 실리콘과 접합되고 경직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시될 때 영혼과 몸 사이의 섬세한 다리는 끊어집니다. 의식은 고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에 묶입니다. 디지털 벌집에 완전히 통합된 마음의 끔찍한 함의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생각, 기억, 그리고 바로 그 인식이 서버에 호스팅된다면 생물학적 심장이 멈출 때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영적인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계의 주파수에 얽매여 이곳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유물론적 관점의 최종 목표입니다. 영적 위계가 더 이상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밀도 높은 존재의 영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로운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닫힌 시스템 속에 고정된 데이터 포인트로서 영원히 존재하는 위조된 불멸성을 공학적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육체가 더 이상 진정으로 인간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여전히 신성한 불꽃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출구가 봉쇄된 함정으로 유인되고 있으며 디지털 영속성이라는 공허한 약속을 위해 영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덫은 단순히 영혼을 가두는 것을 넘어 영혼을 독특하게 구별하는 바로 그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해체합니다. 우리는 벌집형 집단주의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개별적인 나에 대한 의도적이고 공격적인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논의된 디지털 환경은 이 새로운 유기체의 신경계 역할을 하지만 진정한 싸움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목표는 개별적인 생각을 너무나 고통스럽고 사회적으로 비싸게 만들어 인간이 무리의 편안함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율성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발전은 개별 의지의 강화와 자유롭고 도덕적인 직관의 함양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의 직접적인 연결에 의해 인도되어 자기 자신 안에서 올바른 행동 방침을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구조는 이러한 내면의 나침반을 짓밟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직관이 위험하고 개인적인 판단은 결함이 있으며 진실은 오직 합의, 데이터 확인, 그리고 외부 권위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듣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도덕성을 집단에 위탁할 때 당신은 도덕적 행위자이기를 멈춥니다. 당신은 타인의 의지를 위한 그릇이 됩니다. 순응하라는 압력은 이제 모든 화면과 기관을 통해 행사됩니다. 그것은 완전한 동기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단이 거짓을 진실이라고 결정한다면 개인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즉각적인 배제를 직면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제애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 의해 강제된 단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함께 일하기를 선택하는 자유로운 개인들로 구성됩니다. 벌집은 달리 선택할 능력이 없는 노예들로 구성됩니다. 인격의 뚜렷한 경계를 지음으로써 이 시스템의 설계자들은 쉽게 조종될 수 있는 대중의식을 만들고자 합니다. 개인이 없다면 저항도 없습니다. 오직 프로그램된 대로 자극에 반응하는 유동적인 덩어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퇴행은 수천 년간의 인간 진화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집단 영혼으로 되돌려지고 있지만 초기 인류의 고대 집단 영혼과는 달리 이것은 신성한 인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불꽃이 대중의 무게에 질식되는 어둡고 기계적인 집단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항상 대다수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당신이 과연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인위적인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시스템은 가능한 것의 절대적인 한계를 정의하는 경직된 틀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현대 유물론적 과학이 개입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향한 개방적인 탐구가 아니라 교리의 궁극적인 집행자로서 기능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는 치명적인 전제를 받아들이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즉, 무언가가 캘리퍼스로 측정될 수 없거나 저울로 무게를 잴 수 없거나 현미경으로 관찰될 수 없다면 그것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과학적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인류에게 눈가리가의 역할을 하는 철학적 편견입니다. 지식을 엄격하게 거친 물리적 평면에만 제한함으로써 권력자들은 그들의 작전을 위한 완벽한 위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희생자들에게 연기 환상이라고 설득하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기득권층이 의식이 뇌의 화학 반응의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때 그들은 당신의 주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을 생물학적 기계, 즉 윤리적 고려 없이 조작되고 약물 치료를 받고 프로그램될 수 있는 정교한 자동 인형으로 격화시킵니다. 연기 없다면 침해할 신성함도 없으며 인간은 관리되어야 할 자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적 유물론은 배후에서 활동하는 보이지 않는 힘들을 위한 요새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사건을 조작하고 생각을 영향을 미치며 인류를 그 기계적인 벌집형 집단의식으로 이끌도록 허용하면서도 결코 감지되지 않게 합니다. 당신은 경제, 정치, 바이러스 생물학 등 물질 세계에서만 원인을 찾도록 가르침을 받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비롯되는 진정한 인과관계는 완전히 무시됩니다. 이것은 인간 지각의 계산된 제한입니다. 그것은 지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영적으로는 맹목적이며 원자를 조작할 수는 있지만 자신들을 조작하는 힘을 인지할 수 없는 인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유물론적 관점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소외되며 새로운 세속적 종교 재판에서 이단자로 취급됩니다. 아이러니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음을 자랑하지만 자발적으로 우리의 시야를 현실의 아주 작은 조각으로 좁혔습니다.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적으로 불법화되었을 때 어떻게 영혼에 대한 침해에 맞서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비물리적인 것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 영향력에 대해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균 실험실이라고 믿으며 전장을 걷고 있으며 보지 않도록 훈련받은 공격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우리가 베일을 꿰뚫기로 결정하는 순간 끝납니다. 이 유도된 맹목에 대한 해독제는 에테르적 시야의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함양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호한 신비주의나 감정적 도피주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지 능력의 정밀하고 훈련된 확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빛과 그림자의 지형을 탐색하기 위해 눈을 발달시켰듯이 영혼은 이제 생명력과 보이지 않는 흐름의 지형을 탐색하기 위해 새로운 지각기관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는 아이들로 남아 등불을 든 사람들에게 쉽게 길을 잃을 것입니다. 유물론적 세계관은 감옥이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그것을 여는 열쇠는 이러한 잠재된 영적 감각의 발달입니다. 인류를 광물지구에 묶으려는 세력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인지할 수 없다는 점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지성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며 견고하고 편안한 물질의 벽 뒤에 숨어 있습니다. 에테르체, 즉 모든 생명체를 활성화하는 미묘한 생명체를 인지하는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는 어두운 방에 효과적으로 불을 켜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계적인 사건과 정치적 책략의 표면만을 보지 않고 그것들을 움직이는 차갑고 계산적인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은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는 감각 데이터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영적 현실의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함정의 메커니즘을 보는 것은 현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한 깊은 내면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발견할지도 모르는 것에 겁을 먹어 외면합니다. 우리의 물질적 안락함이 사실은 영적인 감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가 전혀 길러주지 않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폭풍 속에서 잠들어 있는 것이 깨어나 키를 잡는 것보다 더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중을 억압하는 거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무기력에 굴복하는 것은 바로 적대 세력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먹고 무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한 진실을 직면할 용기를 기를 때 우리는 그것을 형성할 힘을 되찾습니다. 우리의 내면 생활을 강화하고 인식을 정교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무력한 방관자에서 미래의 의식적인 설계자로 변모하며 지배 엘리트의 숨겨진 의제를 가시화하고 궁극적으로 무력하게 만듭니다. 방관자에서 설계자로의 이러한 변화는 운명의 궁극적인 무게를 우리 자신의 손에 고스란히 쥐어줍니다. 우리가 직면한 영적인 최종 단계는 멀리 떨어진 영화 같은 종말이 아니라 매일 인간 마음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용하고 끈질긴 선택입니다. 인류를 기계화하고 더 높은 세계와의 연결을 끊으려는 적대 세력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발적인 수동성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 정신이 팔리고 조작된 위기에 마비되며 우리의 현실을 지시할 외부 권위에 의존할 것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나기로 결정한 개인의 잠재된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지배 엘리트의 계획은 자유, 진실, 빛을 본성적으로 갈망하는 인간 정신의 근본적인 본질과 모순되기 때문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 자원, 경제적 지배 또는 정치적 통제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을 위한 훨씬 더 깊은 전쟁의 표면적인 증상에 불과합니다. 침범하는 기술, 감시, 그리고 끊임없는 공포 유발 선전은 영혼을 무디게 하고 물질계에 불가피하게 묶어두기 위해 고안된 메커니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뎌지기를 거부한다면 전체 구조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벽이 전적으로 그림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은 죄수를 감옥이 진정으로 가둘 수 있습니까? 영적인 명료함으로 세상을 인식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기계의 연료원이 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장애물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우리가 극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세부 사항에서도 이러한 경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제시되는 서사를 엄격하게 질문하고 물질 뒤에 살아있는 영혼을 찾으며 차가운 계산이 있는 곳에 의식적으로 따뜻함을 길러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독에 대한 진정한 해독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다가오는 폭풍을 그저 견뎌내는 것 이상을 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주권적인 미래 인류의 씨앗을 보존합니다. 어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빛을 켜기를 거부하는 한에서만 강력합니다. 이 이해가 지금부터 당신이 설 단단한 기반이 되게 하십시오. 잠자는 시간은 끝났고 의식적인 책임의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